제작진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섭외할 분들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꼰대라는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세 분이 섭외가 되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배가 부른 겁니다. 아니,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꼰대인가요? 예. 이러면 회사 못 다녀요. 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손성균 실장님, 김승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은 뭐 마음이 참 넓고 착한 부장님이시고 착한 실장님, 뭐 좋은 대표님이시지만 혹시 후배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조금 기분이 상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런 적 뭐 있으시죠, 다들? 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후배들은 다 예뻐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다 이뻐서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네. 왜 대표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원래 이런 주제가 사람이 뭐길래. 아닌데. 원래 후배들은 항상 부족해야 후배죠. 오. 그래서 저는 자꾸 강한 이성의 끈을 붙잡고 참고 있어요. 참고 계신다. 그렇군요. 실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대화나 인사에서 좀 약간 불만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뭐 속 깊은 얘기를 속 깊은 얘기가 네, 아니고 솔직하게 해야죠. 인사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작은 경우가 많고요. 예? 인사를 하는데 고개만 까딱하는 경우. 그리고 대화법에 있어서 가장 좀 불만이 뭐냐면 실장님 그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알아. 그럼 얘기가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럼 무조건 몰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대화법이 요즘 신세대 대화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부장님은 그런 불만 없으신가요? 네, 저만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시니까 자꾸 웃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좋아가지고 네.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다. 네. 실장님 기준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안 돼요. 인사하는 게 기본이죠. 회사 와갖고 인사를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말을 할 때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겠죠. 다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매끄럽고. 아하. 아침에 뵙자마자요? 뵙자마자 이 기사 보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물론 보셨겠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불만들을 왜 굳이 계속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고. 이 방송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예. 아직은 저희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될 때까지 돌려서 돌려가기라고 하나요? 예. 볼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은 아직까지는 못 하시는? 이렇게 바꿔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꼰대라고 생각을 할까봐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신세대 꼰대. 대화법일 수 있고 예. 하니까 그냥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런가요? 네. 부장님은 어떤 편이세요? 원래는 기억이 없었는데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네. 저는 참 인사에 대해서도 저도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편이고 그런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나 물론 어색하시겠지만 그리고 같은 사무 공간 안에 있으면 좀 인사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좀 일부러 눈을 안 마주치고 네. 그러니까 복도를 걸어갈 때도 뭐 그냥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눈을 이렇게 밑쪽을 보면서 이제 가신다거나 예. 이러면 또 저도 이제 인사하고 싶어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네. 예, 약간 좀 그런 서운함이 좀 있습니다. 서운하다. 예. 인사 얘기 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쟤는 왜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지? 요새 애들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고요. 요새 애들은 왜 저러지? 네. 반면 제가 출근했을 때 제 대각선 맞은편이 상무님 자리인데 예. 상무님은 항상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계셔서 인사를 안 하고 조용히 앉아요. 괜히 인사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야 너는 와서 인사도 안 하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90도로 인사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상무님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는 모르겠는데 뭐 인사를 가지고는 뭐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애써 참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뭔가 일을 하는 업무 선상에 있거나 아니면 뭐 미팅을 해야 되거나 뭔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카톡을 보내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고 아까 네가 이랬었는데 그때 내 기분이 사실 좀 이랬다. 내가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는데 남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너도 한번 고민해봐라. 아, 그거를 문자로 네, 보내주는 그걸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건 뭐 그냥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서도 아니고 경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 대 사람 내 감정이 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너도 한번 고민해보고 내가 오해하는 게 있다면 알려다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실 뭐 제 등치나 뭐 말하는 투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이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나서 이 정도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고 사항으로 예. 전화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3번 이상 올렸는데 안 받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목소리가 앉아서 받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예, 서서 받습니다. 이랬을 때가 불과 한 10몇 년 전밖에 안 돼요. 근데 안 받아요. 한 5번, 6번. 예.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그러니까 콜백 없죠. 콜백이 없어요. 네. 진짜 그거는 좀 답답한 거 맞아요. 같아요.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늦게 해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어떻게 뭐 전화기 놓고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전화하셨어요? 했어 알잖아. 에이.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속은 탑니다. 그렇군요. 뭐 오프닝부터 아주 본물 터지듯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세 분이 말씀하신 중에 뭐 잠깐씩 이렇게 주제가 힌트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하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대표님한테는 후배들이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또 상무님한테는 또 대표님이 그렇죠. 예, 그럴 수 있는. 네, 맞아요. 자, 과연 이 세 분이 오늘의 주인공일지 오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다들 고생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쏠게. 평소에 못 먹어봤던 거 그런 거 마음대로 시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깔끔하게 유린기랑 중국집은 짜장면이죠. 짜장면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콜라들, 사이다들, 음료수 나왔습니다. 아우 진짜 아유 저 때는 참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말이죠 저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그쵸? 네, 너도 좀 잘하지. 예. 자, 우리가 콜라 사이다긴 하지만 그래도 건배 제의는 한번 해야지. 파이팅 한번 누가 한번 외쳐볼까? 아이고 또 이런 것도 막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막내야 건배사 그거 다 준비했지? 일어나서 한번 크게 외쳐봐라. 오늘의 인사불성 주제는 젊은 꼰대, 속칭 젊꼰이라고 하죠. 네, 젊은 꼰대가 주제입니다. 이 젊은 꼰대를 20대에서 30대까지를 젊은 꼰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40대까지 확장을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살의 그 꼰대들이 젊은 꼰대인가요? 저는 뭐 나이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뭐 직급 정도가 아닐까. 물론 이제 직급이 없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한 중간 정도 직급. 그게 어떤 저는 이제 직업인가요? 부장이지만 굳이 직급으로 따진다면 한 대리나 과장 정도 직급에서 그런 어떤 꼰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그 점꼰이라고 하지 않나. 그 꼰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랑 몇 살 정도 차이 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보면 39까지는 젊은 꼰대, 40 넘어가면 그냥 꼰대. 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본인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젊은 꼰대의 나이 그 범위도 올라가겠네요? 아니죠. 이미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저는 이미 꼰대가 되겠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아직까지는 선배 중에서도 이제 꼰대가 젊은 네, 꼰대가 네, 될 수 네. 있는 나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 그러니까 뭐 막 5살 이상 차이 나거나 10살 정도 넘어가는 형들이 그러면 그냥 꼰대려니 하는데 동년배 또래 느낌이 나는 저보다 액면가 낮아 보이는 형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형들 뭐 38, 9 이 정도 되는 형들이 막 그러면 아, 저 사람은 그냥 젊은 꼰대 같아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나이 그리고 부장님은 네. 직급.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젊은 꼰대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지만 예. 20대 제가 본 것 중에는 20대 중에 네. 젊은 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오. 젊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20대 저랑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랑 비슷하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작진 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섭외할 분들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젊은 꼰대라는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세 분이 섭외가 되었다. 오. 근데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맞다고? 제가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뭐가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냐면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맞다라고 예. 생각하는 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를 젊은 꼰대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분보다 첫 번째는 젊고 네. 생각 자체가 그분들이 회사에서는 회사를 위하는 것보다 제가 회사를 더 위하고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네. 강력하게 또 주장도 하고 네네. 그리고 돌려서 또 설득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끝까지 다 하고 그래서 젊은 꼰대가 되게 좋은 건데요? 그러면 저 제대로 섭외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는 꼰대다 어찌됐든 실장님은. 그분들이 저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착한 부장이니까 뭐 예. 꼰대일 수가 없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런데 좀 말해놓고 참 그렇네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저를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할까요? 네, 일단 저도 뭔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네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아까 뭐 인사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인사도 그렇고 최대한 저도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그 은연중에 드러나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자리에 갔는데 자리에서 안 일어나면 또 그게 또 서운하기도 하고. 심하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대화할 때 이거는 좀 약간 행동이랑은 틀린데 제가 좀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것만 보는데요. 어떤 뭐 유명한 어떤 그 걸그룹들 그런 분들 아이돌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이제 대화를 할 때 제가 거기서 갑자기 저는 이제 조용히 침묵하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뭔가 이제 꼰대가 아닐까 그런 느낌을 살짝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조금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때 대표님은 꼰대신가요? 저는 방송 섭외 받고요. 예. 방송 준비하면서 예. 굉장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는- 어쩐지 약간 의상도 평소에 나오실 때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남자 3명이 모여서 예. 제가 정장을 입고 오면 또 너무 칙칙할 것 같아서였고 두 번째는 주제를 보아하니 또 평소처럼 칼 정장으로 나오면 예. 진짜 젊은 꼰대처럼 보일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사실. 다 계산이 된 의상이군요. 네, 나름 신경 쓴다고 썼는데 예. 네. 아, 제가 미처 생각이 좀 짧았네요. 역시 꼰대가 맞으십니다. 예. 농담이고요. 그 생각해보면 저는 꼰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쟤들은 왜 저러지? 나는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나 드러내지 않고 이성의 끈으로 엄청 부여잡고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네. 상하 레벨은 매니저들 말고는 없어요. 피어 동료들은 그냥 다 동료고 호칭은 대표님인데 지금에 와서 녹화하면서 반추해 보니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들과는 편하게 꼰대 짓을 하면서 좀 친해진 것 같고 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20대 여자 사우들과는 얘기하면 완전 꼰대 취급당할 것 같아서 차마 얘기하지 않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자리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아씨 나 꼰대야 너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결론은 세 분은 꼰대다. 아, 고로 제작진이 섭외를 아주 잘했다. 기가 막히게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제가 한 달 넘게 안 나왔는데 이런 주제가 있어야 나오게 되더라고요. 마침 또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딱 맞아요. 어떻게 주제가 딱 이렇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꼰대인지 아닌지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도록 꼰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그런 게 준비하시네요. 있군요. 예,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자, 14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접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당하는 거. 시청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몇 개 이상 되면 뭐 어떤 수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근데 이게 문항이 14개이기 때문에 혹시 손가락이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MC 찬스를 외쳐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디 제 찬스는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리면 바로 반말을 한다.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아무도 없으시군요. 예. 세 번째, 요즘 후배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하, 두 분, 네, 두 분 접으셨습니다. 손 안 드세요. 실장님, 우리 대표님. 노력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없기를 바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다섯 번째, 이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리더라. 하나, 둘, 셋. 아, 네. 네. 손 실장님 2개 접으셨고요. 자, 김성호 부장님 하나 바로 나오셨습니다.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 예, 예, 예. 나중에 그죠?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시간 다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고위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과의 개인적 인맥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나, 둘, 셋. 없네요. 일곱 번째.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를 보면 제대로 일하는 법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하나, 둘, 셋. 오, 만장일치. 그 사람 만장일치. 위해서 그런 거죠. 아, 그 사람을 위해서다. 고생할까 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세 개로 선두 달리고 계시고요. 네. 자, 여덟 번째. 후배에게 조언을 한 뒤엔 좋은 선배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낀다. 하나, 둘, 셋. 예. 빠르게 치고 나오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내가 말이야, 하나, 둘, 셋. 요거는 없군요. 다행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요거 세모 하나 넣어놓겠습니다. 세모 하나. 그럼. 예, 그렇게 세모. 내가 막 이렇게는 하지 아, 않죠. 예. 네. 열 번째,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하죠. 오, 이것도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아, 나 왜 자꾸 저 형들이랑 같이. 아니요, 그래도 세 표로 네. 예, 가장 3등 가지고 계십니다. 자, 11번째.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오, 겸손하시네요, 다들. 네. 자, 12번째. 후배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배워본 적은 없다. 하나, 둘, 셋. 없군요. 13번째입니다. 옷차림,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다 만장일치? 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해놓고 막상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좀 애매하긴 한데. 하나, 둘, 셋. 아, 이분들 네, 귀여우시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손 실장님 14개 중에 7손가락. 7개. 네, 다행이네요. 얼마 안 되네. 10개까지는 안 가서 일단 절반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김성우 부장님이 총 6개.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승택 대표님께서 5개. 네. 유일하게 한 손만 쓰셨습니다.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개 이상이면 네. 꼰대 꿈나무라고 합니다. 꿈나무군요. 세 분은 일단 다 꼰대 꿈나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갈리네요. 9개 이상이 되어야 이제 주변에서 꼰대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12개 이상인 분은 꼰대입니다. 자, 뭐 얘기해 보고 싶으시다고. 그 주제별로 좀 할 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꼰대일까가. 자, 일단 3번. 네, 요즘 후배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배가 부른 겁니다. 아니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왜 그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못 해놓고 불평 불만만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꼭 저녁 식사 때 가갖고 상사 욕하고 하면 그 시간에
업무를 좀 더 한다던가. 저는 그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 하지 너희들이 말고. 불평불만을 할 시간이 아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같이 손가락을 접으셨나요? 전혀 아니죠. 예. 전혀 아니죠. 무슨 의미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봐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나 너무 열심히 해서 힘도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안 좋아 보였던 건데 또 돌고 돌고 길게 생각해 보면 결국 비슷한 얘기. 그런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변을 하는 건 아닌데요. 오. 아무래도 요새 젊은 분들은 네. 아 이러니까 제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예. 어쨌든 좀 그 직장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인 분들은 불평 불만을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요새 우리가 분들은 들으실 수도 있고. 예, 근데 요새 분들은 굉장히 그걸 좀 자신감 있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그 꼰대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로 뭔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유심히 몇 분들을 이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력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더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야가 좁다 보니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좀 약간 뭐 이해심 아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장님은 여기서 이제 손가락 접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어디서 접으셨냐면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리더라.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장님께서도 일단 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해봐야 될 게 출근 시간에 몇 분 전 출근하세요? 실장님? 저는 빨리 오면 10시까지 출근인데 6시 반 정도 옵니다. 근데 늦게 오면 이러면 회사 못 다녀요. 나 빼고 모두가 거슬린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죠. 대표님은 6시 모시겠죠. 아닙니다. 다 늦게 오시는데 저는 일찍 가면 뭐 보통 7시, 7시 반, 빨리 오면 6시 반 그때 출근을 합니다. 10시 출근인데요? 예.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후배분은 몇 시쯤 출근하시나요? 참 그 얘기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그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 제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이 변했습니다. 회사가 바뀌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적응이 빠른 곳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보면 한 20분 전에 기어 들어와요. 기어 들어와. 답답합니다. 뭐라고도 못하고 분위기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잘못은 아니죠. 근데 저랑 9시 50분에 미국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제가 준비한 적도 많고 제가 커피를 2개를 테이크아웃해서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것도 하고 그걸 왜 할까요 제가?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죠. 부으려고 하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예,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잘 마실게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저는 칭찬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데 네. 그거를 이 선배 진짜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눈으로 욕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준비를 하시고 좀 하라는 의미가 되게 강한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항상 하는 말씀이 이제 실장님 칭찬 그쵸. 좋다. 그랬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또- 울려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부장님은 왜 그런 게 거슬리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뭐 6시 반에 출근하는데 저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거슬리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이전 직장에 있을 때 저는 보통 거의 그 9시에 맞춰 옵니다, 출근을. 근데 저보다 늦게 온다면 그건 지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저보다는 그런 분들은 좀 거슬린다는 얘기였죠. 지각이 거슬린다. 예. 자, 그리고 이 세 분이 만장일치된 문항이 한 3가지 있었는데 4가지 있었네요.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를 보면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연결해서 후배에게 조언을 한 뒤엔 좋은 선배가 된 뿌듯함을 느낀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다 동의하셨는데 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 그 신입 사원 혹은 젊은 사원이 있고 제가 있지. 저도 젊죠. 근데 이분은 저보다는 시간은 많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 그럼 발로 뛰면서 사람을 만나고 설문조사를 하고 뭐 외부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실 데이터를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낯선 방식이라는 게 앉아갖고 네이버 구글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라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발로 뛰세요. 원래 당신은 발이 없어야 돼요. 뛰어다니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그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생활의 영역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세 분이 동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건 약간 꼰대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생활에 대해서. 근데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자, 네 사생활 어떠니 물어보고서 막 이러진 않고요. 사생활이 어디가 사생활이에요? 글쎄요. 글쎄요. 퇴근 이후는 사생활이죠. 아, 퇴근은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 봐야죠. 업무 외적인 외적인 생활. 걸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이제 후배분들이랑 구축이 되면은 아예 사생활에 대한 그런 좀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네. 예,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저도 뭐 그 직장 상사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런 얘기를 제 경험 삼아 얘기도 해주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꼰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는 첫사랑하고 7년 동안 연애해서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어봐요. 요즘 어떻게 연애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 그래서 사귀자고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사귀자 이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당황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궁금해요 지금?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어떻게 사귀는지 어디서 사귀는지 어디? 꼰대인가요? 예. 좀 그러네요. 그래. 사실 뭐 꼰대인지는 모르겠고 둘이 만나면 뭐해 이런 거 꼰대는 별로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예. 네. 그런 거예요? 곤란한 질문. 그런 거 안 하세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일단 한 개는 확인했네요. 네, 하나 하지 말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괴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해봤고 실패해서 고생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너를 위해서 신경 써서 얘기해 주는데 개인적인 측면이든 조직적인 측면이든 어쨌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걸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참견이야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를 가니까 더 이제 안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 때문에 뭔가 혁신적이고 획기적으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성과를 좋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일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픈해서 떠들고 다니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건드리는 거지. 저는 굳이 뭐 어떻게 연애해, 어디서 고백해 이런 얘기 물어보진 않아요. 선을 일단 그어주셨어요. 나는 오히려- 당신과 다르다. 네, 오히려 저는 그래요. 후배들이 이제 뭐 남자 뭐 이제 결혼 초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벤트를 하냐, 뭐 결혼할 때 뭘 신경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서 그럴 때는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 같이 위아더 월드 되는 거죠. 뭐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해주면은 뭐 땡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저는 꼰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이 아이디어도 많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더 할 수 있을 거라 것이다. 생각.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 어떤 그 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미 그 시절에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미 다 해봤는데 그 생각 자체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이게 그 회사의 어떤 환경과 그거에 같이 서포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식과 그런 것들에 막혀서 이게 안 될 거라는 미래가 너무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고생만 할 거, 고생하고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그거를 사실은 격려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